여러분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들마저도 단번에 떠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가족 간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인연조차 다 떠나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단답으로 대답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단문으로만 대답하는 이들은 대화의 물줄기를 거친 바위처럼 가로막고 소통의 길을 어렵게 만든다. 사람과의 교류에서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화의 예절이자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문형으로만 대답하는 사람들과는 결코 교류가 이어질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꺼리게 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깊은 영혼의 교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류가 없다면 사람들은 결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존재이며 이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성장한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한다. 그러나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이들은 이러한 귀중한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인간관계의 깊이와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따라서 대화를 나눌 때는 말을 주고받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말만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 할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독백에 가깝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화 상대를 자신의 생각을 투영할 빈 캔버스로만 여기는 행위와 다름없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상호 존중과 이해를 상실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금세 지루해지고 타인은 그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한다. 그저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반응조차 하지 않는 이들과의 교류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봤자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소통이며 이러한 소통에서는 어떠한 의미 있는 교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정한 대화의 미학은 서로 다른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때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화를 통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방적인 대화를 벗어나 진정한 교류를 이룰 수 있을까? 먼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말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쓸데없는 말 길게 내뱉는 것. 좋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사례는 정말 많음을 역사가 말해준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높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말을 끊거나 쓸데없이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에만 온전히 집중해주는 사람을 좋게 느낀다. 그렇기에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없이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보이고 경청한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잘한다.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건성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다. 의례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질문이 아닌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관련된 주제에 관해 질문한다. 이들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보다 더욱 더 구체적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면 좀처럼 알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질문이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런 질문은 좀처럼 하기 쉽지 않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네 번째, 선을 넘어 참견하는 말. 좋은 인연을 다 떠나게 하는 사람은 꼭 지금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상대방의 선을 넘어 들어간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실타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타인의 경계를 무심코 넘어서는 참견이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 경계를 넘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계를 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좋은 관계가 서운함으로 인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하고 한 행동이나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못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친분이 있거나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의 경계를 넘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짐을 상대방에게 더욱 무겁게 만드는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계에서의 섬세함과 존중은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며 이 공간 속에서 각자의 자유와 개성이 꽃 피울 수 있다. 상대방의 삶에 대해 너무 깊게 파고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서로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뒷담화하는 것. 개그맨 신동엽이 한 방송에서 성공 비결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술자리나 직장에서 자주 남을 헐뜯곤 한다. 험담을 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험담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상사나 동료를 험담하는 것은 마치 확성기를 켜놓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되고 결국 험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험담하는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면 그 말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사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또한 동료의 노력을 격려하면 팀워크가 향상될 것이다. 험담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 결국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6번째, 잠수 타는 행동.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잠수를 타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처음엔 편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유로 일을 회피하고 잠수를 탄다면 프로젝트는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잠수를 타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고 잠수를 타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는 오해를 초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관계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행동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회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문제가 된다.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어려운 과목을 회피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이고 학업 전체에 대한 자신감도 잃게 될 것이다. 반면 어려움을 직면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 회피하는 행동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회피하는 행동은 책임감과도 직결된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명심하라. 7번째,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는 것. 말을 굉장히 쉽게 뱉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쉬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무시하게 되고 하찮은 말이 되게 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결정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뱉기만 하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상대방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며 위로와 격려라며 말을 하는 사람, 친구 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기 자식 자랑에만 열 올리는 사람,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픈 것이 떠오른다며 점심 메뉴는 뭐 먹을지 물어보는 사람, 이런 행동은 같이 대화하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상대방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은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처럼 바보같이 해맑게 말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을 먼저 말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일 수 있으며 상대의 의견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이런 답도 없는 대화를 반기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느라 대화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 땐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말로 치부하게 된다. 싫은 것과 별개로 무시하는 건 역시도 함께 드러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은 물론 말하는 방식에도 유의해서 말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런 사람 같다면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을 바로 잡아야 소중한 사람들과도 오래 갈 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8번째, 자기 말하려고 말 끊는 것.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 중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간에 말을 끊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의식이 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자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말을 끊는다면 상대방의 자의식에 상처를 주게 된다. 상대방은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내 말을 끊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고 늘 같은 얘기만 하기에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말할 결론을 안다는 오만을 보여주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무례를 나타낸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보는 행동임을 단박에 눈치채고 기분이 나빠진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양해를 구한다면 그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을 갑자기 끊거나 건성인 태도로 미안하다 말하며 바로 말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친하고 안 친하고와 상관없이 상당히 무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따위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그냥 싸우자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격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90점 이상은 받고 시작하기에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9번째, 조금 안다고 설교를 함부로 하는 것. 누군가 물어보았든 안 물어보았든 상대방에게 지식, 경험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결코 설교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설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단히 타일러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친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설교라고 칭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같은 성인끼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누군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면 나와 별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기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고, 친한 사람들일수록 서로서로 조언을 하며 지내는 것은 서로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말은 전부 옳고 전부 안다는 식이고, 너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불쾌함과 비호감만을 줄 뿐이다. 게다가 이럴 때 꼭 덧붙이는 말이 기분 나빠도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섞어가며 변호하는데, 자신은 거짓말할 줄 몰라서, 돌려 말할 줄 몰라서 쿨한 성격이니 담아두지 말라며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억지로 참고 들어주지 말고 듣기를 거절하거나 상대의 무례를 지적하는 것이 좋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면서 자신의 성격을 들먹거리는 행위는 상당히 졸렬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에 반박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치사한 수법이다. 자신이 하는 설교를 가장한 헛소리에 대해 반박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방패막이로 자신의 말을 미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방어막을 쳐놓고 마음껏 성질도 부리고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퍼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능력이 없고 남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처지가 안 된다오. 타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가 없기에 그저 책임도지지 못하는 자기 편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떨어지며 망하든 말든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에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 정도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대하는 것이다. 웃긴 거는 이런 사람의 설교가 어쩔 때는 옳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가 무척이나 잘못되어 있기에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자신이 한 행동이 인간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남들을 위해 사는데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인덕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윗사람은 대할 줄 알아도 아랫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기에 누군가에게 조언할 처지가 못 된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 여기서 인간관계에 호감이 피어나는 것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더 멋진 성공을 했더라도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설교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게 되기에 감동과 지혜를 동시에 준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좋은 인연조차 다 떠나는 9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